어제 저녁 7시 반 서울 송파구 잠실이동 5투표소 모습입니다. 투표 마감 이후 1시간 반이 지났는데 투표함은 개표소로 향하지 못하고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대기표를 받은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다는 안내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투표 기다리다가 내 전문이 왔어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에서만 14개 투표소에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가 안 오면 그럼 모른다고 그 투표용지 그거만 하면 어떡해. 지금 투표용지가 9장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투표하고 투표가 안 된다. 별일 아닌 것처럼. 답답해하는 유권자들에게 상부의 지시를 또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순서대로 50명은 일단 투표를 하세요. 그 다음은요? 그다음은 또 우리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죠, 우리가. 개판이에요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종이봉투에 담아 가져왔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유효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6시 후에 하면. 유권자들의 항의를 피해 허둥지둥 투표함을 들고 나온 관계자들이 투표함 이송 차량마저 헷갈려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이거 맞아요? 확인해니까 번호를 모르는데. 전화를 안 받아. 결국 일부 투표소에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물론이고 개표 상황이 중계 중인 밤 10시에야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이번에 뭐 시장 뽑고 구청장 뽑고 구의원, 시의원 다 뽑는데 교육감까지 한 명을 뽑는 것도 아닌데. 유권자들 사이에선 초등학교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반장 선거만 해도 그 인원수에 맞춰서 그거보다 더 넉넉한 투표용지를 다 배부하고 투표하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SBS 안지입니다. 투표소를 둘러싼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외칩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어젯밤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입니다. 부정선거론자들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투표소 입구를 가로막고 투표함 반출 저지에 나서면서 어젯밤 11시 50분쯤 선관위가 공식 투표 종료를 선언했지만 이곳 투표함 2개는 개표소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밤샘 시위를 통해 개표 중지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난동을 피웠고 내가 이 주민이 여기서 난동을 부린대요. 저거 아니어서 주민들과 대치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이거 우리 동네라고. 당신들 이웃의 주민지. 급기야 시위대가 투표소 건물 창문까지 틀어막자 경찰 기동대가 동원됐습니다. 오늘 오전엔 김범진 서울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설득에 나섰는데 현 상태에서는 오세훈 후보자가 당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격해진 시위대가 반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경찰의 협조를 받아 투표함을 빼내려다 실패한 선관위는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이송을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수백 명이 이틀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과 무능이 부정선거론자들을 중심으로 한 과격한 시위에 빌미까지 주면서 유권자 2천여 명의 투표분을 아직도 개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어젯밤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사태 원인 설명은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절반 수준으로 본투표용 투표지를 준비했다며 일부 투표소에 유권자가 몰리면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홈페이지엔 선거일 투표용지를 통상 선거인 수의 70% 수준으로 인쇄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통상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고 사전 투표율도 고려해
본투표용 투표지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감축해 인쇄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이 동시에 높아질 상식적 가능성 등을 대비하지 않고 안일한 준비를 했다고 실토한 셈입니다. 투표소별 편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물량 선정도 화근이 된 걸로 분석됩니다. 1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의 대응이 저는 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선관위 안에 위기관리 체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다만 이번 사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투표 용지가 투표소 바깥으로 반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선 투표용지 반출 논란이 불거져 선관위가 공식 사과했고 2022년 대선 땐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 등에 옮긴 소쿠리 투표 논란이 터졌습니다. 황당한 관리 실패가 반복되면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음모론적 부정선거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법조팀 권지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권 기자, 아무래도 이 투표용지 부족이 투표 선거 무효나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선거법에 따라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인용되면 선거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도 가능한데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을 두고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서 재선거 여부도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전례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울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가, 유권자 위장 전입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아예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려서 재선거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법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판단 내렸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보수세가 강한 송파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거 당락에 영향은 크지 않아서 재선거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네, 하지만 투표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이 소송 제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헌법 소원이나 국가 상대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정권은 국민 주권을 실현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기 때문에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는 점만 인정되면 국가 상대 손배소로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가 선관위를 고발하면서 형사적 책임 추궁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네. 선거법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벌할 구체적 조항이 없어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요. 직무유기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식적으로 직무를 소홀히 했을 때만 적용 가능해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죠. 네, 선관위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한 것도 선거 공정성과 참정권의 실현을 위해서인데 선관위 스스로 이런 존재 가치를 흔들리게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 게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불신까지 자초한 만큼 사과로만 끝날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권지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